30년 회사 인생 끝 62세 은퇴자가 왜 쉬는 게 최고의 투자라 말했을까? 인생은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멈추니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62세 은퇴자 김현수 씨가 명가 술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아침 6시에 집을 나서 밤늦게 퇴근하는 삶이 당연했고 주말은 몸이 고단해 소파와 한 몸이 되는 게 전부였죠. 쉬면 불안하다, 멈추면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투자, 진짜 여유는 쉬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우리 세대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쉬는 게 사치라고 배웠고 은퇴하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만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작 몸과 마음이 원하는 건 멈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김 씨의 이야기와 함께 은퇴 후 삶에서 쉬는 것이 왜 최고의 투자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58세에 퇴직한 대기업 임원의 후회 없는 선택.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박정호 씨 가명. 58세는 은퇴 직후에도 습관처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여전히 따라다녔죠. 그는 곧장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자금과 체력, 그리고 마음의 여유까지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제야 가족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아? 그때부터 그는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책, 독서, 낮잠.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1년이 지나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최고의 투자는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쉬게 한 거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 쉬지 못해 병을 얻은 60대 여성의 교훈. 정년퇴직 후에도 일용직을 전전하던 60대 여성 이영자 씨가 명는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불안감에 쉬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릎 관절이 망가지고 병원비가 생활비보다 더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쉬지 못한 대가가 돈이 아니라 건강이었던 겁니다. 의사는 조금만 일찍 쉬었더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일도 다 필요 없다. 그녀의 후회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쉬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은퇴 후 쉼을 즐기며 삶의 균형을 찾은 65세 남성. 65세 최성호 씨가 명는 은퇴 전부터 주말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걸 즐겼습니다. 그는 은퇴 후 더 바빠져야 한다는 주변의 말 대신 자신만의 쉼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며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생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게 진짜 부자 삶 아니냐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일 안 하면 뭐 하냐며 걱정했지만 정작 그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쉬면서 삶의 균형을 되찾은 덕분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왜 쉼이 최고의 투자일까? 노후와 은퇴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한국인들은 은퇴 후에도 일해야 산다는 강박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크지만 문화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중독 사회에서 우리는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은퇴 후 충분한 쉼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와 건강 지표가 높게 나타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쉼은 뇌와 신체에 회복 시간을 주어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쉼은 불필요한 소비와 병원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충분히 쉰 사람일수록 봉사나 여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즉, 은퇴 후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 관계, 경제를 모두 지켜주는 복합적인 투자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세 사람의 사례는 반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은퇴 초기에 충분히 쉬어야 그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든 아니면
소소한 행복을 즐기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할 때 돈이나 집, 연금만 챙길 게 아니라 쉼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쉴지, 어떤 방식으로 쉴지, 쉼을 통해 무엇을 회복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마무리 쉬는 게 곧 사는 힘. 나는 이제야 진짜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앞서 언급한 62세 김현수 씨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는 은퇴 전에는 늘 피곤했고 주말에도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과감히 쉬는 걸 선택하면서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쉼 속에서 건강을 되찾았고 아내와의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을 산다는 만족감이 커졌습니다. 우리 모두 결국은 은퇴라는 길을 걷습니다. 그 길 위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투자이자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 은퇴하고 쉬는 것이 왜 최고의 투자일까를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단순히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 구체적인 돈과 건강, 관계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참고할 만한 연구와 수치가 많습니다. 먼저 건강과 쉼의 관계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년 길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꾸준히 쉬는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0대 남성 기준으로 매일 30분 산책을 하고 낮잠 20분을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 발생 확률이 약 27% 낮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쉬는 게 곧 건강보험인 셈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제적인 절약 효과입니다. 쉼을 통해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은퇴자 평균 의료비 지출은 연간 약 5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휴식과 자기 관리를 실천한 그룹은 평균 의료비 지출이 30% 이상 줄었다는 조사도 있어요. 단순히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쉬면서 건강을 지킨 덕분에 병원비가 줄어든 겁니다. 은퇴 자산을 투자 수익으로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확실한 수익은 의료비 절약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쉬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일정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져서 내일부터 하자라는 생각에 늘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일정에 넣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가볍게 산책, 오후에는 낮잠이나 독서, 저녁에는 가족과 대화 시간을 넣는 식이죠. 이렇게 리듬을 잡으면 몸과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차분해집니다. 둘째, 소비 습관 조정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 불안해서 취미나 여행으로 소비를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쉼을 중심으로 일상을 설계하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을 활용하거나 무료 문화센터 프로그램, 경로당,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의외로 알찬 쉼의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문화센터를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들의 월 평균 여가비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 이상 낮았습니다. 셋째, 쉼과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쉰다고 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휴식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산책, 텃밭 가꾸기, 요가, 명상 같은 활동은 에너지를 회복시켜 줍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고 하루 1시간 이상 뇌를 자극하는 독서나 글쓰기 활동을 권장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진짜 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시간도 쉼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관계 단절인데요. 실제로 은퇴자 중 30% 이상이 은퇴 후 2년 이내에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했습니다. 쉼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건 단순한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가족과의 긍정적 대화 시간을 하루 1시간 이상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결국 함께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은퇴 후의 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돈을 절약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다차원적인 투자입니다. 62세 은퇴자가 쉬는 게 최고의 투자라고 말한 이유는 결코 추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영향을 주는 아주 현실적인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분들이라면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평생 가장 큰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다. 그 이름은 쉼이다.